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각자 자기소개를 서로 나누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하자면 제 이름은 박성혁이고요.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이제 정부도 인력을 늘리고 부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예진이고요. 제도를 변화시켜서 국민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그런 변화에 대한 믿음인데요. 저는 조상민이라고 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원님들께서 각 정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과 선언을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구 자체가 넓어지고 유권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후보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행 정치자금법 상으로는 1년에 연간 1억 5천 정도만 모을 수 있어요, 후원금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청년 정치인 내지는 정치 신인들이 원내에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 소멸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초지자체들별로 선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자체 여러 개를 묶어서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이제 의원 입장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지역구 안에서 지역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럼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지방 소멸을 더 위기로 겪고 있는 소규모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의견을 대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소선거구제가 아직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네. 선거 후보가 또 특히 많아지잖아요. 이제 네.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뭔가 엄청 그 많은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다 공약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들어본 사람을 찍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문제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정치 양극화? 그게 제일 심한 문제겠죠. 왜냐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제 둘 중 한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끼리도 이제 너는 누굴 지지하냐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그런 정치 혐오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확산해가지고 다른 영역까지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혐오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후보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중대선거구제가 더 맞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대선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제일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승자가 독식을 하게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선거구에서 특정한 정당의 후보자가 이겼을 때 그 정당의 후보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지역구 정책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도입을 해서 한 선거구 안에서도 두세 명 이상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양극화에서의 필요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의 양극화를 해결을 하려면 단수공천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인 회의에서 왜 내가 생각한 중대선거구는 괜찮은 제도인데 왜 사람들은 소선거구제에 조금 더 많은 표를 행사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일본에서의 사례를 우리가 흔히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대선거구를 하더라도 특정한 정당 안에서의 계파 분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을 해결을 하려면 복수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수공천의 형태로 중대선거구 도입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해결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차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중선거구제를 일부 지역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복수 공천의 형태로 하는 선거제도고요. 만약에 넓은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을 뽑는데 한 정당당 1명씩만 이제 후보자를 배출하도록 한다면 특정 정당이 이제 과반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아까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선거제도가 양극화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양측이 합의를 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정치 효율성을 가지고 효용감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 하면서 정치 문화를 쌓아가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소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소선거구제 자체도 양극화에 저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승자 독식의 구조잖아요.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으려는 심리가 상대에 대한 혐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표가 보완 가능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사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하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규모 지역의 지역 대표성 문제나 비용 문제나 이런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는 자칫하면 이제 쥐잡으려다가 그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날까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네네. 하나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한다면 한 선거구당 몇 명 정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의 문제이라면 양당에서 그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좀 2명에서 3명으로 제한을 한 후에 나머지를 이제 다른 정당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성이 지금은 좀 필요한 상태라고 봐요. 저 정당이 싫으니까 이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라는 그런 투표 행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강제성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복수 공천을 하게 된다면 한 5명 정도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한 선거구당 5명까지 네네 한 선거구당 5명 정도까지 어. 그래서 뭐 1당에서 몇 명, 2당에서 몇 명 되더라도 자리가 남게 네, 살짝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질문들이 그날 저희가 의원님들께 했어야 하는 질문들이 저희 사이에서 오간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최소한 10만 명당 1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에 좀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분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 중에서 이제 국회가 신뢰도가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도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상황적인 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 이면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제도의 개편에서는 정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나아가야 할 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나중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좀 더 설득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런 이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미래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비용 문제를 지적하기는 합니다.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월급, 세비, 9명의 보좌진, 특혜 아닌가, 특권 아닌가. 물론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삶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누리게 되는 권력적 특권은 큽니다. 이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본질적으로 국민의 의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본질적으로 세비는 늘어날지언정 국민이 행정관청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뭐든지 다 부작용은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약속이 되어야 하는지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아니다.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의 인구당 의원수 비율을 보면 보통 10만 명당 의원 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회의원의 숫자가 부족한 나라다.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 업무도 늘어나고 정부의 소속된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를 비판해야 될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로 유지가 된다는 게
과연 대정부 견제 기관으로서 국회가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역구에서는 승자 독식처럼 이기는 후보가 우리 지역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지 않더라도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의원이 나오시고, 그리고 다른 집단에 대한 대표성도 뛸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먼저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례대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들도 있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준연동형 제도를 저번에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수는 253대 47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준연동형만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비례대표석이 한 100석 이상은 확보되어야 이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현행 이제 선거 제도에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국회가 구성되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현님께서는 왜 비례대표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왜 지역구도 늘려야 되나? 지역구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한 선거구에 지자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역 간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면 인구 수가 더 많은 지역으로 지역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지자체 하나당 국회의원 1명이 확보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역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진행을 하더라도 이 명부제에 있어서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떻게 뭐 지금의 폐쇄형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든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도 개방형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폐쇄형 정당 명부제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비례대표를 뽑을 수 없고 그냥 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잖아요. 국민들이 아닌 당에 좀 더 충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개방형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폐쇄형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별로 47명씩 후보자를 내고 그럼 이 47명을 배출하는 정당 여러 개가 다 각자 후보자를 후보 명부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 문제가 말도 안 되게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비용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수자 정치인이 원내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방형 명부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손으로 나의 국회의원을 선택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를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방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모든 후보가 있고 국민들이 알아서 고르세요 하는 완전의 개방형 형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갖고 그런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의 개방형이라면 더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 문화가 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네. 이론적으로는 제 생각엔 광역단위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광역단위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점이 소수 정당의 진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폐쇄 조항에 걸리지 않고 원내에 진출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광역단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들도 지역 대표성을 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거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차별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비례대표를 할 거면 그런 지역구의 의원의 색깔을 최대한 없앤, 우리가 목표로 한 전국 단위로 했을 때 다양한 대표성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과 차별성이 없는 한계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되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역 대표자의 특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거구제 하에서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조금 더 지역의 이권 그리고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광역 단위로 비례대표제를 선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본인을 선출해준 그 지역의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전국민 대표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만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정확하게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제 생각에는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300석을 전국 그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구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똑같이 연동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두 종류의 의원의 그런 형태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비례대표의 수와 지역구 의원의 수가 조금 같이 조정될 수 있으면은 그 서로와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게 이상적인 선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현실에서는 병립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신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그만큼 더 붙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변칙적인 의원 정수를 우리 국민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서 저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연동형을 할 거면 독일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저희의 의견이 네. 현재 준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MZ말로 혼종이라 그러죠. 탄생한 이 끔찍한 혼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도 제대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성정당만큼 국민들의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수렁에 빠뜨린 네.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이제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행동할 수 있구나. 사실 이런 걸 보여준 게 위성정당이었고 그 21대 총선이 첫 선거권이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이처럼 꼼수를 쓰고 거대 양당 독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망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6월 말을 목표로 이제 선거제 개편이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청년으로서 저희가 오늘 MZ 대표는 아니지만 참가한 청년으로서 국회의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의원 정수 확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논의를 하시면서 의원 정수 축소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판을 깨지 마십시오. 비겁함에 편승하는 정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글로 배운 정치와 현실에서의 정치가 조금 더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규범을 좀 더 잘 지켜가시면서 특히나 이번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통해 결론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님께 이제 본인들이 어떤 지금 상황적 맥락에 처해 있는지를 좀 더 스스로 잘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결부된 사안들을 직접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유혹이 발생할 겁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생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3명이서 이야기를 했지만 셋이 한 번에 일치한 문제는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국회 구성원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다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그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정치 현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출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